반갑습니다. 주식단타 김프로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요. 2017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마주 단타매매에 대해서 제 자동매매 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 언급했던 이슈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26일날 이날 방송 내용에서 대북주, 남북 경협주죠. 예. 얘네들은 이제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전날,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 27일부터 얘네들이 협상을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강조를 했던 내용이 뭐냐? 이벤트 당일은 악재다. 예.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세력들이 회담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벤트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요. 예, 매집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벤트 전까지, 그러니까 이벤트 전일까지는 최대한 물량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세력의 수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이벤트 당일은 들어가지 마셔라. 27, 28일 남북 경협주 하지 마셔라. 당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회담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회담 결과가 호재로 나온다면 세력이 그때 다시 들어올 테니까 우리는 세력 물량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결과가 나왔죠. 예. 이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예. 아마도 이 한 방으로 인해서 많은 그 분들이 깡통을 차게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 제 것만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주식 방송도 여러 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면 어때요? 전날까지 그리고 회담 당일날까지도 예? 남북 경협주 뭐 영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초특급 호재 발생 예? 앞으로 뭐 몇 배 더 간다. 후속으로 앞으로 몇 배 더 간다. 이제 금강사 곧 된다. 예? 철도 연결한다 하면서 뭐 이 고수들이 엄청나게 방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엉뚱한 결과 나오니까 그 내용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예. 이제 못 찾겠어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똑같이 당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재료는 있어서 그 재료의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르는 거고 재료가 만약에 소멸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때는 악재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악재로 보고 대응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령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세력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인해서 시초가 갭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유한양행 한번 봅시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날 언제입니까? 1월 7일이죠. 이날 갑자기 뭐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뭐 잭팟이 터졌다. 시초가 갭상이 19% 나왔어요. 종가는 얼마입니까? 종가 3%예요. 시초가 갭상 해놓고 하루 종일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은 19%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세력이 매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력이 매집을 안 한 상태에서 시초가 갭상이 크게 나오면은 그거는 개미들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뭐 아람티나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다 이거 이제 말씀드렸죠.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이미 여기서 다 털어먹고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올라갈 여지가 없었죠. 이거는 개미들이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매가 이제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력이 들어왔다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겠습니까? 예? 세력이 주가 관리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습 효과로 보시고 예, 이벤트 당일은 악재다. 예, 어떤 식으로든 잡주 매매는 세력 물량이 들어와야 내가 매매할 구간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MI텍도 이 종목이 좀 아쉽긴 합니다. 세력 물량, 세력 평단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반등폭 매도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좀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MI텍이 이 종목이 이제 그 4,750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2월 15일 날 그죠? 이날 세력이 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어요. 200억 정도. 거의 한 4,750원 정도가 평단가였고 그 이후에 매물이 계속 나왔죠. 근데 4,750원을 이탈할 때까지 세력 물량이 다 소진되지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력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세력은 남아있는데 세력 평단가보다 아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둘 중 하나겠죠. 세력이 주가 관리를 한다거나 투매가 나오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5,000원 부근에 이 상장일 당일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물량이. 그거를 세력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다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서 세력이 평단가를 낮추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물량을 더 매집하기 위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수 자체는 3천만 주 정도 되지만은 대부분 대주주 물량으로 물렸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만약에 매집을 한다. 그런데 확실한 호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전고점 돌파를 해버릴 경우 그러니까 5,500원이죠. 5,480원을 돌파를 해버릴 경우 위로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세력이 완벽하게 매집을 한 상태다. 그러면 아주 쉽게 끌어올리기가 쉽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얘네들이 주가 관리 하나? 계속 샀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등폭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매도를 다 했었죠. 이거 제가 매매일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오늘 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날까지 버텨서 그 이후로도 이제 버텨서 오늘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원칙을 벗어난 거죠. 단타 매매가 아닌 거죠. 그렇게까지 버텼다면 이미 이거는 이제 수익 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단타 매매는 타점에서 사고 반등폭이 나오면 기계적인 매도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 원칙이 세력의 물량이나 세력의 평단가보다 더 우선한다. 요거를 이제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이 종목은 세력이 또 들어왔어요. 오늘 거래대금 1,200억 터졌지만은 세력 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억 정도 좀 넘게 들어와 있고 어쨌든 오늘 세력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했습니다. 내일장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보니까 이때도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그 주가 관리를 잘 못하는 세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실은 단기예고 1일차를 지금 보면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이거를 안 맞고 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안 맞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걸 기어이 또 하나를 맞았단 말이죠. 만약에 이거를 안 맞고 물량을 더 잘 털고 싶었더라면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스킨 오늘 시간 나니까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일장에 분명히 갭상승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상한가를 또 안 갔어요. 이 종목이. 그러면
내일장에 다시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의 단일가를 갭상을 만들어 놓으면 쉬워지겠죠. 근데 단일가에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세력이 좀 핸들링 능력이 좀 약한 종목이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매도 원칙, 매매 원칙에 따라서 저점 오면은 뭐 한두 타점 더 살 수 있는 거지만 반등폭이 나오면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종목은 다음 주까지 한번 더 지켜봅시다. 종고점 돌파를 하면은 세력 물량이 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나올지 아니면 이제 오늘 이렇게 음봉 나와서 물량 소진했던 것처럼 조금 먹고 버릴지 그거는 다음 주에 좀 지켜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웰크론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잡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오늘 이 종목 매매했습니다. 어제 세력 물량 들어온 거 확인했고 오늘 장 초반에 또 거래량 터트리면서 양봉 들어왔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투매자리 매수를 해서 반폭 나올 때 매도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폭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때 매도를 안 하면 어때요? 결국 또 떨어지죠. 예. 미세먼지가 오늘 뭐 최악이 되든 어쩌든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내일도 뭐 미세먼지가 안 좋다 하니까 더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반폭 나오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세력 물량이 이 정도까지 소진되면은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미세먼지가 뭐 더 최악이 되든 예? 더 안 좋아지든 세력 물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 테마주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예. 지금 시장이 테마주보다는 수급주가 강합니다. 특히 최근에 올레드 반도체 위주로 움직였다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 호재도 있죠. 4월 달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발표한 게 또 있다 하니까 그런 호재도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요 며칠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면은 처음엔 기관 외인 수급주 위주로 상승을 하다가 요게 이제 개미들이 몰려든다. 그럴 때가 오면은 이제 MI텍처럼 MI텍 같은 이런 중소형 제약주까지 바이오 뭐 의료 정밀 이쪽까지 찌라시가 나오고 강하게 움직여 버릴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가 그런 장세를 보여줬고 또 그때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수급주에서만 이제 이게 그칠 건지 아니면 테마주 잡주 매매까지 번질 건지는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제약바이오주가 나타난다 그러면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쪽으로 뭐 돈이 쏠리고 있으니까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일지는 블로그에 제가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이유 추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 신청, 그 다음에 뭐 좋아요, 뭐 댓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동영상 서머리를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